안녕하세요. 입으로 다시 왔습니다. 출발 진심와이드 최리나입니다. 주말 앞두고 뉴욕 증시는 일제히 깔끔하게 많이 반등하지 못했지만 다우와 S&P 500이 0.2%대 소폭 혼조 양장으로 일부 3대 지수 가운데 두 지수만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유럽은 그리스 정정 우려가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다 분위기가 좀 가라앉았었는데요. 무엇보다 뉴욕 증시 일부 지수가 반등했다곤 하나 미 국채 10년물 수익률이 약 2년 만에 2.5%를 돌파하면서 국채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한 상황입니다. 때문인지 우리 시장 역시 오늘도 추가 하락하며 1,800을 또 지지력 테스트하는 분위기인데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빨간불 켰던 코스닥마저도 개인들 나홀로 매수 속에 결국 하락세로 바뀌는 모습입니다. 먼달 환율도 결코 추가적으로 조정받지 않고 역시 상승하는 모습, 주가 약세, 원화 약세, 채권 시장 약세가 여전히 오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2부를 통해 준비한 소식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시각 현재 수급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박재민 팀장님 연결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외국인 12거래일 연속 팔자니까 올 들어 최장기간 순매도 타이기록이었었는데 오늘 신기록을 세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 초반부터 선물 역시 많이 파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요, 주말 사이에 일이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관련해서 기자들을 이렇게 초청해놓고 신문 십답이라는 것을 가졌는데요. 결국에는 금융정책에 대한 어떤 불안 요소를 좀 해소해 보겠다. 그래서 그런 자리를 마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기자회견을 좀 이제 보다 보니까요. 좀 정말 뭐 면피하기 위해서 자리를 마련한 것인지 정말 어떤 것을 준비해서 마련한 것인지 그런 것들에 좀 의심을 좀 가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얘기 먼저 좀 시작하면서 같이 해보겠습니다. 신문 십답 간단하게 10가지 전부 다 체크하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할 걸로 보이고요.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정부에서. 미국 양적 완화 종료로 초저금리 상황이 정상화되는 과정. 그래서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는 시장의 양적 완화 축소에만 가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고 정부는 부전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나리오별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또 신흥국 중심으로 변동성이 커지고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기초 체력이 강해서 다른 신흥국에 비해 변동성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말을 했고요. 그리고 외국인의 자금 유출입은 크지 않다. 그리고 최근 주식시장으로 몇 년간 유입되던 자금이 뱅가드 물량으로 인한 요인으로 감안하면은 유출은 크지 않다. 이런 발언을 했고요. 일부 언론에서 300조 원의 자금 유출이 올해 가능하다고 하고 있는데 2008년 이후에 외국인 자금이 유입된 게 100조 원 정도다. 근데 올해 유출이 45조다. 2008년 이후 유입 자금이 외국인 투자금 전체를 미국 양적 완화 관련해서 자금으로 보는 것도 옳지 않다. 해외 투자자들은 한국 투자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고 있다. 무디스나 모건 스탠리 등 양적 완화 축소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그래서 오히려 수출 증가로 인해서 우리나라한테 기회가 될 것이다. 긍정적 발언을 했고요. 최근에 CDS 금리 상승한 것 이런 것들 단기적인 요인일 뿐이다. 환율 변동성도 커지지만 이거는 국내 이슈뿐만 아니라 글로벌 이슈다. 적극적인 대응을 할 것이다. 신용등급 부정적인 영향 주지 않을 것이다. 지금 피치가요, 25일 날, 국내 이제 정부랑 해가지고 신용평가기관에 대해서, 신용평가에 대해서 또 할 건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선 대응을 하지 않는 생각이 드는데요. 외평채 발행 계획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상당히 뭐, 뻔한 답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내 시장 오늘 안정됐습니까? 안정 안 됐거든요. 금요일날 미국 시장이요. 선물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만기일에 어느 정도 포지션 미국 내에서도 파생 포지션이 목요일 마감장이랑 금요일 오전 1시간장을 합쳐가지고 만기지수 결정을 했는데요.
지수가 큰 폭으로 오르지 못했어요. 사실 상당히 좀 기술적 반등에 국한됐다 이렇게 좀 판단하는 게 맞을 텐데요. 미국채 10년물이 2.5%로 상회가 됐고요. 당분간 미국채는 금리가 계속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미 국채도 국채 가격이 계속 떨어진다는 얘기죠. 즉 주식시장 강세, 채권시장 강세의 어떤 시기가 상당히 이게 단기적인지 아니면은 장기적인지 모르겠지만 좀 더뎌지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국내 시장 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외국인 아침 10분 만에 프로그램을 보니까 1000억 정도가 나왔고요. 지금 현재 시각 1800억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물 시장 1200억을 더 쥐고 있고요. 기간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기간이 적극적으로 받았는데요. 오늘 기간 아주 시장을 감망하고 있습니다. 48억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지도 않고 팔지도 않는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고요. 개인 1256억 원,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 150억 원, 선물 시장 473억 원, 콜옵션, 풋옵션, 양매수 전략으로 모두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픽, 코스닥, 옵션, 선물 전부 다 매수하고 있죠. 시장이 올라갈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아침에 삼성전자 기술적으로 반등이 135만원까지 나왔었는데요. 외국인 매도가 거친데 올라간다는 거 사실 상당히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계속 언급을 드리고 있지만 다음 주 금요일 날 2분기 잠정 실적 보고 확인하고 반등에 나설지 안 나설지 판단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속내 같이 표현을 해볼까요? 외국인 새로운 한 주 시작이다. 기관이 우리한테 대들더라 이런 표현을 써봤는데요. 과연 기관이 외국인의 매도세를 좀 막을 수 있을까요? 상당히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기관은요, 반대로 외국인 1800선이면 우리가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오늘 지난주랑 대비해서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돈이 모자르는 거겠죠, 결국엔. 개인은 어떻습니까? 외국인 기관, 고래 싸움에 우리는 터지는구나 이런 표현을 써봤는데요. 개인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기관을 믿어야 되는지 아니면 외국인을 봐야 되는지 여전히 불투명한 그 시장 속에서 매도를 번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수익률은 계속 저조하고요. 일단은 개인의 입장에서 계속 상당히 수익률이 저조하면서 계속 깨지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좀 안타깝지만 어쨌든 지금은요 많이 하락했다고 해서 사는 논리는요 저는 일단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전문가님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PBR, PER 이런 거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드렸고요. 금융위기 때는 그럼 뭐 PBR 밑으로 안 내려갔습니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현재 상황, 현재 외국인이 왜 파는지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주식을 적극적으로 살 타이밍은 분명히 아니라는 거 이런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뭐 삼성전자 때도 얘기하셨지만 2분기 어닝이 뭔가 가시화되면 본격적으로 펀더멘탈에 대한 외국인들의 리액션이 나오게 될 텐데 모두 다 매수를 좀 늦추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지금 시장 분위기상 1800 라인도 뭐 쉽게 깨지고 얼마까지 더 내려갈 수 있을까요? 국채금리가 안정되는 게 시급하다라고 보시죠? 일단은 국제금리도 중요한 부분인데요. 네. 국제금리가 계속 상승을 하게 된다면요. 사실 이유는 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흥국에서 특히 뭐 신흥국 채권 쪽에서 주식보다 더 많이 외국인 자금이 이탈되고 있는데요. 미국채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동안 미국채 금리가 워낙 최저 상태여서 신흥국 국채 금리가 어느 정도 높은 상황, 즉 그 안에 차이라고 하죠. 스프레드. 그게 높다 보니까 신흥국들 채권을 많이 샀던 이유인데요. 미국채 금리가 올라가면은 굳이 신흥국 채권을 위험성 있게 신용평가 기관에 치면은 신용도가 낮은 그런 국채를 살 이유가 외국인 입장에서 없기 때문에 국채를 팔고 나가는 겁니다. 국내 시장은 국고채도 최근에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는데요. 그런 이유고요. 국채금리 상승이 주가를 반등을 저해하는 역할은 분명합니다. 근데 미국채 금리는 기주적으로 상승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양적 완화가 축소가 지금은 안 한다고 발언을 했지만 어쨌든 기정사실로 헤지펀드는 자금을 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양적 완화가 축소되기 시작을 하면은 분명히 미국 내에서 금리 상승 이유가 나올 겁니다. 뭐 최근에 보험주, 오늘도 삼성화재나 뭐 현대해상 이런 보험주들이 시장 대비 강한 이유는 금리 상승이 다가오고 있다 이런 이유인데요. 국내 금리 상승은 아직 먼 얘기인데 이런 거는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연속성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연준 의원들의 발언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밤부터 해가지고요.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피셔 총재부터 해서 여러 위원 발언이 준비 중에 있는데요. 버냉키가 지난주에 이를 저질렀기 때문에 다른 위원들의 의중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역시 미국장 변동성과 아시아 국내 시장 변동성도 상당 부분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버냉키가 출구 전략 써야 된다, 올해 연말에 뭐 경제지표 좋아지면 써야 된다 이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다른 연준 위원들이 만약에 매파적 발언을 계속 나온다면은 결국에 금융시장 변동성, 즉 하락 쪽의 변동성은 더욱 커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그 반대 비둘기파 의견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온다면은 그래도 조금은 반등에 나설 수 있는 국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의원들의 발언을 예측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까지 체크하기보다는 저는 모니터 입장에서 좀 어떻게 나오는지 좀 일단 같이 얘기를 좀 드릴까 하고요. 유럽이 지난주에 그 그리스 연정 탈퇴 선언을 하면서 유로화의 급락이 나왔고요. 1.34불까지 올라갔던 유로화가요. 유로화 달러죠. 1.31 300핍 정도가 지금 일주일 만에 빠졌고요. 그리스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심각해지면서 그리스가 하루에 8%씩 증시가 8%씩 폭락하는 사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이트만 독일 중앙은행 바이트만이요. 또 한 소리를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그 22의 OMT 방식의 국채 매입, 그게 유연이 아니다 이런 판결이 사실 거의 나온 입장에서 OMT 방식의 무제한 국채 매입은 이제 하지 않을 것이다. 사실 그 국채 매입을 실질적으로 한 적은 없었습니다. 드라기 총재가 작년 7월 이후에 시장의 안정을 취하기 위한 그런 발언을 한 이후에 시장은 안정됐었지만 국채 매입은 실질적으로 일어난 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독일의 중앙은행이 그런 국채 매입을 무제한적으로 할 이유가 없다 이런 발언을 한 것은요. 유럽의 어떤 본질적인 국채 금리 상승의 이유가 또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미국채만 상승하는 게 아니라 유로존의 국채가 또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이런 쪽에서 상승하게 된다면은 미국의 QE 양적 완화 조기 축소 논란뿐만이 아니라 유럽 재정 위기가 또다시 수면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점, 그런 점을 기억한다면 시장은 지금 상당히 호재보다는 악재가 즐비한 시장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코스닥에서도 외국인 보시면 오늘 180억 팔고 있는데요. 계속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래소뿐만이 아니라요. 외국인이 유동성을 해소하는 게 현실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축소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분명히 외국인 자금은 이탈되고 있다는 거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도 개인이 사고 있다는 거 상당히 계속 우려스럽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국인의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외국인의 선물 매도 오늘 3천억 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이 쇼커버가 강력하게 1조 원 이상 들어오지 않으면은요, 강하게 반등 주는 시장은 절대로 지금은 나올 수 없는 국면이다. 이런 표현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아무래도 지금 매수하기에는 좀 위험한 구간인데 이미 매수하신 분, 날이 가면 갈수록 손실이 불어나시는 분들은 어떻게 좀 다를 수도 없고 추가 매수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까요? 일단은 실습이 안 되는 업종들은요, 손절매 하셔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네. 석유화학, 철강 뭐 이런 거 계속 가져가시는 분들, 사이클이 돌면요, 3년, 5년 내에 분명히 원금이 또 올 수도 있겠지만요, 그렇게 버티시지 못하는 분들은 손절하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현금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기회가 된다고 말씀드리는데 그 기회를 어설프게 들어가면은 기회가 아니고 또 손실로 더 극대화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등 줄 때 들어가면 들어갔지 바닥을 논할 수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바닥이 어디냐? 이거는 아직 알 수 없거든요. 근데 외국인 매도가 계속 지속되면은요, 더 빠질 거라고 생각하는 게 기본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주식시장 수급은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외국인이 팔만 하니까 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선물 쪽 외국인의 어떤 쇼커버 강력하게 들어오지 않으면 시장도 강한 반등 어렵다. 현금도 신중히 쓰고 일단 손절도 충분히 반드시 병행해야 되는 시장이다라는 전략 들어봤습니다. 박재민 팀장님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 시각 선물시장 동향하고요. 전략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쌤 만나보죠.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코스피 200 지수 선물이 234.25까지 오늘 밀렸었네요. 외국인들 선물 장 초반치고 상당히 많이 파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많이 위축되어 있는 것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보통 오전장에서 플레이 자체적으로 일단 주도를 하지 않고 있다가 오후장에서 다시 플레이를 하면서 아래 꼬리를 계속 만들어내는 주범 요인들은 거의 대부분이 지난 수요일부터 해서 외국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위쪽 상승 쪽으로 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시장 출발과 함께 보면 개인들의 시초에 상당히 주도 변동성의 주범 요인으로 발생이 됐었는데요. 그 부분을 보시는 바와 같이 개인들의 변동성이 상당히 공격적으로 매수가 들어왔다가 다시 매도 포지션을 잡았고 다시 공격적으로 매수를 잡는 포지션에 도깨비 장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쉬운 것이 있다라면 외국인들의 지금 매도 포지션을 보시면 이것을 단순하게 매도 부분 최근에 포지션을 지속하면서 나오고 있다라고 해석하기에는 무리수가 충분히 좀 어리석은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금요일날 장세에서도 비슷한 포지션들이 연거푸 발생이 되었는데요. 개인과 기관계 쪽에서의 매수 포지션들이 확대가 되면서 이것을 퍼즐 막히기 쪽에서 또는 피자 파이스 나눠먹기 속에서 그 부분에 대한 트레이딩 관점 쪽으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오늘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출발과 함께 신규적인 매수 포지션들이 좀 안에 누적돼서 녹여있는 상태에서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좀 부정적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개인들의 포지션 자체가 압박 카드로 주도 변동을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좀 아쉬운 게 있다면 개인들은 이미 손실 구간에 어마어마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부분이라면 이미 매도를 때려서 손절을 치고 다시 한번 관망세를 보거나 추세적으로 따라다녀야 되는데 어디선가 자금들이 계속 들어오면서 오늘 순간적으로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이때 순간적으로 급등가는 자리에서 바로 요 자리입니다. 지수가 이렇게 급등가는 자리에서 순간적으로 외국인들 부분에 대해서는 매도 압박을 확대를 시켰고 개인들이 여기서 순간 920억까지 선물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반대적으로 들어오자마자 양봉이 들어졌다 급락을 내보낸 게 바로 이 부분의 디커플링을 가지고 급락을 시켰거든요. 그만큼 시장에서는 절대로 좀 아쉽지만 우리가 다 웃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절대 개인 투자자들의 포지션들을 단 1초라도 수익을 내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포지션들이 구축되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변동성이 지금 커지는 장세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외국인들만이 지금 나홀로 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는 것은 기관계의 매수 포지션 트레이딩, 그다음에 개인들의 매수 포지션에 대한 합성 쪽으로에 대한 커플링 부분에 따른 매도 부분, 즉 같은 파이만 나눠 먹기이지 공격적으로 매도를 지금 지난 수요일부터는 하방으로 더 신규로 밀기 위해서 들어오는 자금들은 계속해서 축소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콜옵션 쪽에서의 매수 우위가 개인들이 상당히 짱짱하게 살았고 외국인들 역시 이제 소폭이 나면 매수 우위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기존의 포지션을 완전히 바꾸는 트레이딩 관점은 없습니다. 또한 풋옵션 쪽도 살펴보면 개인들이 52억대에서 49억대,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현재 51억대의 매도가 나오고 있는 것은 기존 하방 포지션에 열어두었던 매수분에 대한 청산성이라고 보기보다는 일부 정도에 따른 포지션 정리 쪽이 나오는 것뿐이지 신규적으로 매도 포지션이 구축 상태로 들어오고 있는 자리는 한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그 자리가 하방 브레이크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지만 옵션 쪽에서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잡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 이 프로그램 추이 자체를 보시면 상당히 차익 쪽에서, 즉 차익은 현선물관의 베이시스를 이용해서 내려오는 것이고 비차익 쪽에서는 바스켓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둘 다 비어있을 만큼 비어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목요일날부터 금요일 그리고 오늘까지 출발과 함께 매도우위 출발이 되었습니다. 매도우위 출발이 되었고 종가상에 늘 들어올릴 때마다 비차익이 살짝살짝 지수를 연동해서 들어올리는 정도의 기술적 반등만 가져왔는데요. 탱탱볼 효과다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 이 압박 카드 자체가 지금 빨리 들어오지 못하는 건 특히나 비차익 쪽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현선물 쪽에서 동반해서 거의 현선물 쪽에서 매도 압박을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이겠고요. 그 다음에 차익 쪽에서 그러면 베이시스를 따라서 컨텐커 상황이 되면 유입이 되어야 되는데 유입되지 못하는 건 역시도 현재 기준의 기관 쪽의 압박 때문에 차익 쪽이 지금 쉽게 못 들어올리고 있는 상태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역시도 오늘은 초반에 영향력은 미비하긴 하지만 좀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막 방송을 시작하면서 잡을 때 좀 아쉬운 게 있다라면 오전에 출발과 함께 9시 50분 현재까지 만들어졌던 현물들의 모습을 봐서는 오후장의 시장을 들어 올릴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즉 낙폭에 대한 또다시 아랫꼬리를 만드는 포크 형식을 만들어낼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그 짱짱하게 살아있던 현물의 몇 군들에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종목군들이 다시 하락 전환이 되고 있다는 것은 시장이 아직까지는 하방 브레이킹을 체크하기 전에 앞서서 1824포인트를 분명히 지켰지만 나머지 2차 여진 하락 부분을 한번 눈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힘이 강한 것으로 파악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대응 전략 부분에서 제가 수급으로 말씀드렸던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워낙 출발과 함께 개인들의 포지션이 공격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 반대 포지션이 엮여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의 매도가 확대가 된다면, 매도로 전환이 된다고 해서 확대가 된다라면 우리는 저점에 공포를 사는 단기 트레이딩 당일 매매 기점에서 저점 매수를 잡자라는 의견이겠고요. 지금처럼 매수가 확대되면서 매수를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다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고점 매도 전략을 펴야 됩니다. 현재는 1루타보다는 2루타가 맞습니다. 1루타보다는 좀 더 방망이를 길게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이제 개인들보다는 외국인의 키일 경우가 가능한 부분인데요. 아침 출발과 지금까지 흐름상으로는 전체적으로는 잘 가고 있었던 아랫꼬리를 달고 올라올 자리가 지금 막 개인들의 수급에 꼬이면서 변경됐으니까 다시 방망이를 길게 잡지 마시고 짧게 잡으면서 개인 수급과의 반대 포지션을 좀 잡으시면 좋겠고요.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이탈이 막 나왔습니다. 오전 지지력인 234.45자리 오전 지지 여부 반드시 체크해야 된다라고 자막상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이 부분 일단 234.25까지 내려왔습니다. 이건 0.2포 즉 4틱 정도의 이격밖에 없지만 이건 안 좋습니다. 반드시 지켜내야 될 자리인데 오늘도 보니까 중요한 변곡에서 한두 틱으로 이렇게 살짝 깨고 들어올리는 모습인데요. 오전장 만약에 234.45를 이제부터 저항대 지금 올라와 있는데 230.75까지요. 저항대 계속 만들면 시장 2단 하락 나오고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1800포인트 깨집니다. 1800포인트 깨지고요. 오늘 들어 올릴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개인들에 의해서 꼬였기 때문에 1790대 초반부 브레이킹 열리는지 현선물 동반해서 체크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선물 매매자분들 234.45 이탈 나오면 거기다 저항대 추격 매도 때리셔서 단타로 짧게 1루타 치시고요. 금일자리 변곡점 변동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렇게 따지면 최저점 대비해서 제가 만든 변곡점의 상단 레인지까지 무려 4포인트입니다. 자, 그러기에는 좀 어려운 수급이긴 하지만 상단 여전히 전일과 마찬가지로 정합니다. 위쪽 상단 238.45고요. 중간 밴드 237.10으로 설정하고요. 최하단 밴드 234.75니까요. 여러분들 234.75가 강력히 이렇게 올라와서 지지했다고 해서 먼저 매수 잡지 마시고 개인들 수급 같이 보시면서 이때 434.75를 개인들이 매도 전환이 되면서 지지하면 그때 매수 잡으시면 오늘 2루타 정도 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당초 예상하셨던 234.45 일단은 깨졌는데요. 좀 잘 면밀하게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 오전장 다 지났는데 지키지 못하면 코스피 기준으로 1800이 깨진다라고도 분석해 주셨습니다. 샘플러스 김대웅 멘토님 선물 쪽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808포인트고요. 코스닥 역시 개인만 나홀로 사면서 역시나 파란불로 전환되어 있는 지금입니다. 업 종목, 다운 종목, 특징 종목들 정리해봤습니다. 네, 오른 특징주의 삼성화재의 모습이 보입니다. 네, 삼성화재 금리 상승에 따른 수혜주다. 사실 버냉키 출구 전략 이후에 보험주가 조금 주목을 받았던 이유이기도 한데 오늘 거의 나홀로 그러나 상승폭도 제법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다산 네트워크가 오늘 약간 아주 조용히 신고가를 내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LT 주파수 추가 할당 임박하면서 역시 통신 장비업체인 다산 네트워크에게는 수혜가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ICD, 최근에 아몰레드 쪽은 계속해서 전문가들이 압축해야 될 섹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몰레드 쪽에 들어있는 종목 ICD는요. 하반기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있으면서 오늘 또 조용하게 상승 흐름 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다운주로 한번 가보죠. 네, 할인 지난주 금요일 날 가격 제한폭까지 밀려서 마감했었죠. 신용등급 전망 하향이라는 악재가 있었었는데 오늘도 추가 하락합니다. 서해건설 대규모 추징금 부과 소식 138억 정도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낙폭은 조금 빠르게 줄여주는 것도 특징이 되겠습니다. CJ제일제당, CJ그룹 그룹 회장의 검찰 소환 얘기도 있지만 2분기 실적 부진 우려 속에 CJ제일제당은 신저가에 신저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업종목 분석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삼성화재, ICD, 다산네트워크스 얘기를요. 메리츠 정금증권 종로지점으로 가서 강보경 대리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보험주가 그나마 대안이라고는 하는데 사실 기준금리 인상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테지만 일단 기대감이 먼저 보험주를 좀 들어올리는 것 같습니다. 삼성화재 오늘 많이 오르네요. 네, 맞습니다. 시장 상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1800선까지 지지를 할지 지금 굉장히 시장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현선물까지 매도를 하면서 여기서 대안이 뭔가에 대한 부분을 조금 고민을 해봤는데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금리가 오르는 그런 상황이 기조가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보험주가 대안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중 금리가 실제적으로 올라가면서 투자 영업 환경이 개선되고 성장세를 보일 것이다라는 기대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에서는 시중금리 인상으로 인한 업종 내 가치가 부각될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금리 상승세가 계속된다면은 금리 레버리지가 크기 때문에 생보나 손보사에 대한 부분 계속 포인트로 둬야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대신에 워낙 좀 무겁게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서 시장 리스크에 대한 정도로 안정적인 접근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서 접근하신다면 일단 좀 따라가시는 전략으로 24만 원에서 24만 5천 원 정도까지 기관 매수 강도를 보면서 대응을 하시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 현재 통신 장비 업종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입니다. 다산네트워크스 말씀드립니다. 오늘 2.8% 상승한 6,930원 기록하고 있고요. 장중에 7,130원까지 오르면서 5.7% 상승까지 보였습니다. 올라온 이유를 보시자면 LTE 주파수 추가 할당에 대한 그 시간이 임박했다라는 부분, 통신장비주의 훈풍이 예상된다라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4세대 이동통신 표준인 LTE 주파수의 추가 할당이 이번 주 정도에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4개에서 5개 정도의 LTE 주파의 할당 방향을 두고 이번 주 중에 공청회를 열고 이달 말에 할당 공고를 낼 예정이다라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통신장비 업계에서는 오는 8월쯤에 LTE 주파수 경매가 진행되고 이후에 이동통신사들의 기지국과 중계기 증설이 본격화될 거다라는 부분까지 좀 구체적으로 플랜이 형성된 부분인데 어떻게 대응을 하시냐. 일단 오늘 상승은 굉장히 의미 있어 보입니다. 최근에 기관의 매수 강도가 급격하게 강해지면서 전일 기관이 10만 주 넘게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 보였는데 오늘까지도 고가를 경신을 하면서 현재 이제 7천 원의 부분에 있습니다. 3분기부터 실적이 회복될 기대감이 형성이 돼 있고요. 국내 및 해외 통신사의 매출 성장을 기대한다면 다산네트워크스가 입을 수혜는 좀 확실하다. 하반기 때는 기대를 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 현재 시가총액이 1,240억인데 영업이익이 올해 200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전년에 52억 정도 감안하면 4배 정도의 성장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는데 오늘 의미 있는 고점을 이용해서 장중 눌림목 매수 전략을 해보자. 오늘 고점 5% 올랐다가 지금 2%대 3%대까지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분할 매수 접근을 해보시고요. 일단 여기서는 고점 부근이기 때문에 좀 짧게 이익을 실현하는 전략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은 지금 아몰레드 수혜주인 ICD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CD는 LCD, 반도체, 그리고 평판 디스플레이 장비를 주로 제조하는 업체인데요. 5.5세대 아몰레드 고밀도 시각 장비를 최초로 개발해서 삼성 디스플레이에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지난해 삼성 측의 발주 지연으로 실적이 좀 악화가 됐지만 올 하반기부터 실적 회복이 예상되는 부분 감안할 때 지금 추가로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지난해 4분기를 기점으로 실적이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매출은 1,000억 원대까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실적 기대를 하면서 좀 모아가는 전략을 말씀드리겠고요. 2만 원까지는 조금씩 모아가자. 주봉상으로 봤을 때 2011년 8월에 41,500원까지 갔었지만 현재가 15,800원. 아직까지 바닥에 있는 상황입니다. 바닥권 매수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2만 원대까지 좀 트레이딩을 하면서 이 부분도 시장 상황 고려해서 조금 짧게 이익 실현하면서 2만 원까지 가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시장 상황이 워낙 변동성도 크고 하니까요. 오늘 업종목이고 또 긍정적인 기대도 보여주셨지만 짧게 트레이딩하면서 수익도 빨리빨리 챙기자라고 또 숨은 팁까지
전해주셨습니다. 강보경 대리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다운주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증권 방배지점 김혜란 연구원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같은 장에서 또 더 많이 유독 빠지는 특징주 정리해 주실 텐데 하림은 지난주 금요일도 하한가였는데 오늘 추가 하락까지 나오는군요. 네, 하림이 지금 한국 기업평가 신용등급 전망이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되면서 사흘째 하락세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생닭의 이제 가격이 하락한 반면에 원재료인 사료 가격이 오르는 등 이제 실적이 좀 부진할 것으로 보이고 또 투자로 인한 재무 부담이 가장돼가지고 이제 여름철에는 원래 이제 보양식 수혜로 많이 보고 있던 하림이 이번에 하락세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선 하림의 1분기 실적은 여전히 단기 순손실 30억 원 정도 영업 적자 보이고 있지만 앞으로 이제 정부가 종계 10% 감축 그리고 최근 곡물 가격 하락세들을 감안한다고 하면은 하반기에는 이제 올해 좀 하반기를 지나고 나면은 올해 실적은 좀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따라서 오늘 주가 오히려 3,000원 밑에서는 분할 매수하여가지고 이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접근하시면 바람직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나온 종목은 서희건설인데요. 서울건설이 지금 2008년에서 2011년도 이제 법인세 세무조사 관련해가지고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138억 원의 추징금 받았다고 소식 전하면서 이제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서희건설 측에서는 이제 법적 기한 내에 이제 국세기본법에 따라 가지고 과세 전에 적부심사 청구하면서 좀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최근에 경설 경기가 굉장히 침체로 인해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서희건설 같은 경우에도 단기 순손실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추징금이 더욱 좀 타격이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 지금 단기 급락에 따라서 주가는 단기 반등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반등 시 분할 매도 전략이 좀 바람직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운 종목은 CJ제일제당인데요. CJ제일제당은 지금 2분기 실적 부진 우려감 있고 또 증권사들이 이에 따라서 목표가 하향하면서 하락폭 키워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 이제 바이오 업황이 크게 개선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경기 침체라든지 마트 영업 규제로 인해 가지고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 각각 2%, 특히 영업이익이 40% 가까이 감소한 350억 원 수준을 머물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적 부진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검찰 소환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소극적으로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동반 매도세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주가의 추가 하락 가능성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 이 종목도 반등 시 분할 매도 관점 접근하시는 게 유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유독 실적이 안 되기 때문에 CJ제일제당만 더 고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역시 추가 하락 가능성 열어두셨습니다. 김혜란 연구원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 초반 2% 가까이 플러스를 보여줬던 삼성전자의 상승폭이 어디 갔는지 사라지고 없는 지금 코스피는 1,809포인트. 지난주 금요일보다 오늘 저점을 더 장중에 낮추며 1,805선까지 더 밀리는 아침입니다. 전문가들이 오늘장 그리고 향후 이렇게 하라고 조언 주셨는데요. 정리해봤습니다. 네, 외국인들 선물 매수 전환 보고 주식 살지 말지 그 진입 타이밍을 잡자라고 판단하는 기준으로 외국인들 선물 쇼커버 얘기를 하셨고요. 정태근 팀장님은 EMBI 스프레드와 한국의 CDS 프리미엄 안정이 필요하다라고 하셨는데 일단 선진국과 이머징 시장 간의 어떤 금리 차 이 부분이 또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얘기하셨고요. 심기현 대표님은 오래간만에 함께 해주셨는데 점진적인 상승 시도가 있겠지만은 업종별 차별화 속에 종목을 잘 선정해야 된다라고 하셨고요. 이드코 대표님은 아마 주 초반 반짝 상승에 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해야 될 때다라고 하셨습니다. 시장이 반등할 때 내 종목이 오를 수 있는지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하셨고요. 바닥은 아직 이르다라고 하셨습니다. 박재민 팀장님은 미국채 10년물이 2.5%까지 상회한 지금 역시 금리의 안정화가 급선무다라는 의견 주신 바 있죠. 네, 전문가끼리의 공감 정도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JB스탁의 박소영 연구원님 연결해서 공감 정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몇 분의 의견에 공감 표하실 수 있나요? 예, 저는 오늘 한 분이 그 외국 선물 매수 전환 보고 주식 매수 타이밍 판단이라는 의견을 좀 공감표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네. 지금 미국과 중국
중국발 악재에 지금 국내 증시가 좀 외국인의 매도세가 대량으로 이어지면서 우리가 원하는 포지션이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선 뱅가드 물량이 종료됐다고 하더라도 국내 증시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면 빠른 환매수가 들어오기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FOMC가 지금 종료된 이 시점에서 중국의 영향을 크게 받는 우리나라인 만큼 중국의 경착륙 우려가 완화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외인의 매도세가 진정되는 것을 확인하고 외인의 빈자리를 투신과 연기금에서 채워주는 만큼 그 메이저의 수급을 당분간 좀 유의 깊게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피와 코스닥이 지금 과매도권인 건 맞는데 하지만 너무 섣부른 액션 좀 조심하시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역시 수급이 조금 지금보단 좋아져야 주식을 할만하고 또 살만하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 더 추가적인 연구원님만의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무엇보다 1,800이 지켜지리라 이렇게 생각하세요? 네, 우선 지켜줘야 될 텐데요. 네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금일 장 시작 전에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좀 강보합으로 시작을 좀 예상을 했는데 현재 두 지수 모두 다 하락세 원화는 한 상태이고요. 지금 증시 같은 경우 경기 민감주 하락이 좀 가파른 가운데 중소형주들이 단기적으로 강세가 좀 포착이 되는 만큼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로 이분화하는 건 전혀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선 FOMC 회의 결과가 변수가 이제 암묵적으로는 시장의 불안감으로 좀 작용이 되어 왔는데 결국에는 변hen키 발언으로 인해서 좀 시장이 쫓겨는 왔지만 불안감은 어쨌든 일단락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도세가 오늘도 좀 이어지고 있긴 하지만 이 부분 차체 능력으로 좀 줄어들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번 주는 주요 경제지표 발표 EU 정상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변동성 요인은 여전히 좀 잠재해 있다는 걸 좀 투자자분들이 염두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이번 주 증시 월말, 분기말, 반기말에 결산 시즌에 임박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윈도우 드레싱에 따른 수급 개선의 기대감도 있고 급락에 따른 코스트 밸류에이션이나 가격 메리트 부각과 또 중국 인민은행의 정책 변화가 가시화했다는 측면에서 코스피 1,800 초입에서 기술적 반등 전환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당분간 글로벌 증시와 동조된 변동성 장세는 좀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주식 기본이 좀 실적이 더 나아질 기업들의 옥석 가리기를 하셔서 개별 종목 중심을 좀 슬림화를 해 나가는 전략을 좀 세워보시는 게 어떠실까 싶습니다. 예, 무엇보다 요즘은 괜찮은 개별 종목을 샀더라도 변동성이 워낙 크니까 다들 빠르게 수익 보면은 바로 좀 현금화를 하자라는 의견도 나오던데 오늘 어떤 한 종목 정도 관심주로 제시해 주실 건가요? 네, 저는 지난주 미국발 악재인 급락장에서도 살아남았으며 또 2분기 실적은 부진했지만 4분기 실적이 좀 사상 최대로 기대되고 있는 그 하나투어를 좀 추천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행주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좋을 때 실적이 증가될 것 같지만 오히려 좀 최근엔 소비 패턴이 변화가 되면서 20, 30대 여성 같은 경우에는 해외 여행객이 50% 이상에 육박할 정도이고요. 오히려 힐링이라든지 치유 이런 부분들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불황에도 해외여행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이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분기는 계절적인 비수기로 올해 또 전염병 질병 이슈까지 발발하면서 5월에 중국의 여행객이 워낙 좀 급격하게 감소를 하였다 보니까 2분기에 좀 실적이 안 좋았는데 3분기 같은 경우에는 방학이라든지 여름 휴가, 또 추석이 이번에 굉장히 길던데 그러한 징검다리 휴일까지 있기 때문에 시장 모멘텀이 어느 때보다도 좀 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 같은 경우 황금 연휴로 9일까지 연휴가 가능하다고 하고요. 현재 여름 휴가 상품은 없어서도 못할 정도로 지금 여행주가 실적이 많이 기대가 되고 있는 만큼 좀 관심을 가져보셔서 좀 말씀을 드리고 현재 75,000원에서의 매물대 소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매수 추천가로는 주가가 좀 쉬어갈 때 걸어두시고 잡아보시라는 의미에서 74,000원 이하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목표가는 전 고점인 8만원, 손절가는 72,000원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JB스탁 박소영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늦었지만 결혼도 축하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선재 차트미 인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오늘도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항상 조금 흔들리고 있는 최근의 추세 자체가 워낙에 안 좋기 때문에 오늘도 그 흐름을 좀 이어가지 않나 판단이 되고 있고요. 자, 외인들 오늘도 코스피 시장에서 1,500억 이상 일단 순 매도가 잡힙니다. 자, 기간 13억 매도가 잡히긴 하는데요. 이건 매도라고 좀 볼 수 없기 때문에 약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코스닥 쪽에서 공시 동반 순 매도가 지금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자, 꾸준하게 기관들이 조금 최근에 매수한 듯 싶었는데 다시 좀 매도세가 잡힌다는 게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외인들도 역시나 좀 던지고 있다는 거. 조금은 시장
아직은 회복될 때가 아닌가. 그래서 일단 뭐 이번 주부터 해서 반등을 좀 주지 않을까 판단한 대부분이 있기 때문에 큰 폭의 하락은 없이 제한적이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꾸준하게 지수 반등 줄 수 있을 거란 판단이 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면 좋겠고요. 최근에 좀 기관들이 매수한 종목들이 있어요. 기관들이 매수한 종목들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요. 뭐 삼성전자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뭐 2분기 실적이 괜찮은 뭐 SK하이닉스나 뭐 GS나 요 관련 LG 뭐 이노텍 관련 요런 주들이 조금 삼성전자 관련해서 또 같이 조금 IT 관련주들 엮이는 것 같습니다. 자, 꾸준하게 IT 관련주들 기관들 크게 매수하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시장 대응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자, 종목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까지 두 종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종목들 좀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NC소프트를 가지고 있고요. 로만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종목 정리하지 않겠습니다. NC소프트랑 로만손 소폭 지금 손실 구간 중에 하나인데요. 정리하지 않고 가져가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누적 승수가 73전 48승 25패. 최근에 패가 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한 2, 3주 정도 동안 6월 들어서 패가 많이 늘었는데 빠르게 조금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이 조금 도와주지가 않네요. 그래도 수익 내는 것들이 잘 나오니까 여러분도 좀 참고하시고서 잘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두 가지 종목 역시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 두 가지인데요. 먼저 신진 SM 말씀드리고 다른 종목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신진 SM이라는 종목을 제가 오늘 가지고 나왔어요. 자, 이 종목을 가지고 나온 이유는 차트상의 흐름으로 봤을 때 단기적인 그 바닥권부터 해가지고 다시 반등을 주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 줍니다. 일단 바닥을 좀 확인했다 판단됐기 때문에 바닥 확인 후 반등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왜 그러냐면요. 지금 신진 SM 차트입니다. 자, 바닥권부터 이제 바닥권 라인을 먼저 줄을 한번 긋고 시작해 볼게요. 이게 지금 바닥권 라인인데요. 이 바닥권 라인에서 도달할 때마다 한 번씩 반등을 주는 흐름이 이때 한번 5월달에 한번 나왔고요. 이번에 마찬가지로 그 흐름이 나올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꾸준하게 다시 계속 상승하려는 시도가 지금 중간중간에 잡힙니다. 여기 보시면 상승하려는 시도 자체가 조금 크게 보자면요. 잡힌단 말이죠. 이 부분에서 지금 꾸준하게 오늘도 2.3% 이상 올라주면서 한번 TO5를 좀 준비를 하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충분히 3% 이상 먹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가지고 나왔고, 만약에 이 종목이 반등을 준다면요. 이 바닥권부터 해가지고 그 고점분에 해당하는 부분 얼마? 한 14,000원 정도까지도 무리 없이 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꾸준하게 관심 가질 필요가 있고요. 최근에 많은 전문가들도 좀 추천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심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투자분들도 조금 지켜보실 필요가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그 다음 종목으로는 제가 PSK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반도체 관련주고요. PSK는 꾸준하게 저점 바닥을 높여가면서 상승을 해준 전형적인 차트 갈짓자름을 보여줍니다. 자, 지금 이 종목 61선 라인 자체를 계속 타고 움직여가는 흐름이 나타나 준다는 거죠. 61선 라인을 뚫고 내려가다 다시 올라갈 때는 항상 이렇게 큰 반등을 가지고 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미 시작을 좀 했고요.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좀 풀이가 됩니다. 꾸준하게 상승 가능성이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고요. 한번 반등이 나온다면 즐겁겠다. 참, 그리고 또 하나 수급적으로도 양호한 흐름이 조금 이 종목은 잡히네요. 꾸준하게 기관들이 최근에 노인들도 같이 매수가 들어옵니다. 특히 연기금 중심으로 해서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는 게 포착이 됩니다. 요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어떤 종목 추천드릴까요? 네, 그렇죠. 수급이 받쳐주는 거. 오늘 PSK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PSK가요, 지금 이제 반등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럼 현재가가 지금 5,850원인데, 5,850원까지 매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5,850원 부근 매수하시고요. 반등이 나와준다면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충분하게 한 6,000원 이상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목표가는 3% 잡고서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꾸준하게 반등이 나온다면 이 종목이 전고점, 지금 6,490원이었는데, 충분하게 뚫고 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이 종목은 근데 굳이 조금 파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추세랑 다르게 다시 살아나고 있는 종목이고요. 반등이 나올 경우에는 큰 폭의 상승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래도 가장 좋은 업황 뭐가 있죠? 반도체입니다. 그렇죠? 자, SK하이닉스가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그 영향 따라서 다시 한번 반도체 관련주들이
살아날 확률이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꼭 좀 참고하시고서 대응하시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손절가는 5,6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PSK 말씀을 드렸고요. 3% 꼭 성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의 차트민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삼성전자가 하락 전환한 것은 물론이고요. 지각 현재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빨간불이 거의 보이지 않는 아침입니다. 코스피 1809선. 향후에 우리 증시 반등에 있어 중요한 키로서 중국 경기의 회복을 꼽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중국장이 막 열렸다고 합니다. 리딩투자증권 우성재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한 주 동안만 4% 넘게 급락했던 상해종합지수 오늘 출발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오늘 출발 상황도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상해 종합주가지수 2070선 내외의 움직임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하락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가는 모습인데요. 지금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감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증시에서 상승을 할 수 있는 뚜렷한 모멘텀이 없는 것이 증시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6월 PMI 지수 50.1로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CT에서 나왔었는데요. CT는 중국의 6월 PMI가 5월에 50.8에서 50.1로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었습니다. 지금 중국의 경제 성장 수준이 충분한 일자리를 창출해내지 못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에 따른 시장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정책 완화를 통한 경제가 둔화되는 것을 막아 나가야 된다는 언급을 내놨었습니다. 지금 중국 증감회에서는 7월 IPO 재개설에 대해서 부인하는 모습이었었는데요. 최근 들어 지금 수급 악화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7월 IPO 재개설에 따른 시장에서의 수급 악화에 대한 우려감 속에서 매도 물량들이 출현했었는데 중국 증권감독위원회에서는 지금 7월 달에 IPO 재개는 사실 무근이라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시장에서의 불안감을 좀 줄이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중국은 경제신뢰지수가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증시의 부담감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결국 상해 종합주가지수 증시의 상승을 할 수 있는 모멘텀이 부족한 가운데 계속적인 하락 기조를 이끌 것이라는 부담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계속적인 반발 매수에 유입이 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상해 종합주가 지수 기준으로 2050선까지 하락할 수 있는 여지 또한 커지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반발 매수가 좀처럼 들어오지 않네요. 중국장 분위기 잘 들었습니다. 우성재 팀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우리 시장도 별로 힘이 없는 아침인데요. 시초가 공략주로 강정 부장님께서 제시하셨던 AP시스템 어떻게 지금 현재 모습 어떤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리뷰를 위해서 투자 포인트 다시 돌아가 보면요. 아몰레드 중국 쪽으로 기술을 유출시키지 않았느냐 검찰의 어떤 조사가 들어갔었는데 이게 이제 무혐의 처분이 되면서 3월 이후부터 차트가 좀 올라오기 시작했었습니다. 자, 설비 투자의 본격화, 수주 증가 기대감도 이제 두 번째 투자 포인트였는데요. 삼성 쪽에서 이제 6세대 아몰레드 생산 라인 투자에 나선다면 아무래도 대표적인 수혜주를 할 수 있겠고요. 당장 2분기부터 영업이익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000% 정도 증가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는 종목입니다. 17,000원대 정도 전에는 저평가 메리트까지 있는 종목인데요. 차트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3월달 악재 해소 이후 올라왔었고요. 약간의 눌림목을 6월 초에 줬었죠. 눌림목 이후에 올라오는 과정 속에서 기관의 연속적인 매수가 있었고요. 특별히 최근에 올라올 때는 연기금의 매수가 좀 많이 유입된 종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시초가 13,150원에 공략됐더라도 오늘 13,000원 약간 하회하면서 지금 한 2% 가까운 아마 손실을 보고 계실 텐데요. 아직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로 부장님께서는 12,000원대를 제시하신 바 있고요. 이전 고점인 14,000원 정도를 단기 목표가로 잡고 대응하자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AP시스템 아직은 홀딩 영역인 듯 보입니다. 네, 일단 글로벌 증시 계속해서 좀 어설픈 반등을 주말 앞두고 뉴욕이 보였었는데 우리 증시 오늘도 추가적으로 하락합니다. 언제까지 밀릴까요? 수급을 잘 보라고 하더라고요. 성공 투자 기원하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마칩니다.